네, 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인범이다 라는 영화예요. 재밌게 봤거든요. 예전에 일어난 살인 사건의 범인이 자기라고 밝혀요. 언론에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책으로 써서 출판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뭐 거짓말로 책을 팔기 위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당사자가 아니면 쓸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범인이 확실해요. 하지만 경찰은 이 사람을 검거하지 못합니다. 최소한의 수사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영화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범죄가 발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런 제도입니다. 사실을 바로 잡는 일인데 그 일에 기한이 있다는 건 사실 모순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기한을 정해두는 이유는 뭐냐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재판의 공정성이에요. 범죄가 발생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들의 기억이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소시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범죄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나 사회의 감정이 진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벌의 필요성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의견이 있어요. 세 번째는 수사와 증거물 보존에 드는 공적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범죄는 오늘도 발생해요. 그런데 오래전 사건에만 계속 인력을 투입하는 건 수사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증거 보관과 보존에 드는 비용, 자원들이 낭비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소시효를 통해 이 비용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의도예요. 네 번째는 국가의 공권인 형벌권에도 권리의 소멸시효 이론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국민 보호의 의무를 가진 국가의 태만으로 발생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린다는 거죠. 이거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크게 이런 의견과 주장들의 합리성으로 우리나라는 공소시효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그러다 본격적인 실효성 논란이 일어나요. 이거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나온 거죠.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차례대로 폐지되면서 매년 이때 일어났습니다.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살인이나 강간치사,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들까지 공소시효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결국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2012년 9월 26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고요. 2015년 7월 31일부터 법안이 시행됐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졌죠. 몇 년 안 된 겁니다, 이게. 문제는 이때 이 기간을 언제부터로 적용하냐는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사건을 다 수사해야 된다면 임시정부 때 사건들도 다시 재수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소급 적용 범위가 필요했어요. 이걸 2000년 8월 1일 이후로 정합니다. 이때 이후로 일어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건데 이렇게 된 거는 태완이 사건이 결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을 태완이법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정작 태완이 사건이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의 범인들은요, 법적으로 완전 무죄예요. 이 영화처럼 TV에 나오고 얼마든지 자기 범행을 다 밝혀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붙잡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알아볼 사건은 희한하게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해결이 됐거든요. 범인을 살려주는 법인데 이것 때문에 붙잡혔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5년 전인 1996년에 주진우라는 24살의 양궁 선수가 있었습니다. 대구 중구청 소속이었고요. 합숙소 생활을 했어요. 어린 나이기도 하니까 합숙소에서 운동만 하는 생활이 조금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처 슈퍼마켓을 자주 가다가 여기 여주인이랑 친해진 거예요. 이 사람은 주진우보다 6살 많은 30살의 유정숙이라고 합니다. 유정숙은 동네에서 예쁘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둘이 결국 사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정숙이 유부녀였다는 겁니다. 유정숙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만 만나는 게 좋겠다, 헤어지라고 얘기했지만 둘 다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부부싸움이 많아졌고 화를 참지 못한 남편은 유정숙을 폭행합니다. 유정숙은 맞으면서도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 버텼어요. 남편은 마지막 수단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자 주진우는 유정숙이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어요. 남편을 찾아가는 거죠. 내연남이면서. 그래서 단판을 짓기로 하고 포장마차에서 만납니다. 주진우는 유정숙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며 헤어질 수 없으니 남편에게 이혼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 말을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대화가 되지 않자 주진우와 남편은 포장마차 근처 주차장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운동선수다 보니까 힘으로 당해낼 수는 없었어요. 싸우다 보니 주진우가 홧김에 목을 졸랐고 유정숙의 남편은 1996년 12월 8일 밤에 사망합니다.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에 구마고속도로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하거든요. 그리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까지 질렀어요. 고속도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지만 배수로까지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고속도로에 차를 세우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6개월간 유정숙의 남편 시신은 불에 탄 채 배수로에 버려져 있었죠. 주진우에게는 누나가 있습니다. 직업이 경찰이에요. 그런데도 시신이 6개월간 발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면, 사실 주진우는 사건을 저지른 날 창원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누나에게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누나가 이걸 믿지 않은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 거짓말 하나 보다 싶은 생각에 오히려 용돈을 주고요. 주진우 명의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준 겁니다. 주진우가 자수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누나가 믿어주지 않으면 다른 경찰을 찾아가거나 시신 위치를 말해주면 되잖아요. 하지만 돈이 생기자 생각이 바뀌었는지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그러자 이상하다고 판단한 누나는 경찰서에 동생의 행적을 보고합니다. 유정숙 남편의 아버지도 아들과 며느리가 보이지 않아서 가출 신고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이후 동시에 세 사람이 사라진 거죠. 경찰이 서둘러 수사에 들어갔어요. 이미 주진우와 유정숙이 불륜관계였고 유정숙과 남편의 사이가 나쁘다는 사실은 동네에 다 소문이 난 상태였거든요. 거기에 사건 당일 포장마차에서 유정숙의 남편과 주진우가 싸우다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걸 봤다는 목격자까지 나왔습니다. 사건은 인과가 다 드러난 것 같고요. 금방 해결될 것 같았어요. 경찰은 주진우가 남편을 죽이고 유정숙과 함께 도망갔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이런 생각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 생각을 입증하려면 남편의 시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유정숙의 진술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그래야 체포영장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도 잠적했다는 거죠. 1996년이니까 CCTV가 거의 없었고요. 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정황은 있는데 관련된 사람이 다 사라진 거죠. 수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6개월 만인 1997년 6월에 갑자기 여기서 시신이 발견됩니다. 산을 오르던 등산객이 먼저 봤어요. 그래서 신고했는데 장마철이라 비가 오면서 이 배수로 안에 있던 유정숙 남편의 시신이 빗물에 쓸려 밖으로 나와버렸던 겁니다. 경찰은 유전자 감식을 했어요. 그래서 주진우와 유정숙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행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방송을 이용했어요. 이 당시에 경찰청 사람들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1997년 8월 5일자 방송으로 공개 수배됐죠. 그게 이 사진입니다. TV로 전국에 공개 수배가 됐는데도 제보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때는 15년의 살인죄 공소시효가 있었거든요. 주진우와 유정숙은 이대로 15년간 나타나지 않았고요. 2011년 12월 8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미제 사건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대구 양궁 선수 살인 사건이 미제로 끝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미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2016년에 갑자기 사건이 해결되거든요. 2달 전인 2015년 11월 중국 상하이 공안국 여기로
한국인 2명이 찾아옵니다. 자기들이 1997년에 밀항에서 중국에 넘어온 거라고 자수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19년째 숨어있던 주진우와 유정숙이었던 거죠. 공소시효 만료됐으니까 한국에 들어가려고 일부러 자수한 건데, 중국이 밀항한 사람들을 다 강제 추방하고 있으니까 넘어오게 된 거거든요. 2016년 1월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중국에서 편하게 살지는 못했겠죠. 말도 안 통하고 가진 돈도 얼마 없었을 겁니다. 거기에 밀항까지 했으니까 또 숨어 살아야 했을 텐데, 이걸 19년이나 버티고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살인을 했지만 이제 법적으로 완전 무죄기도 하니까 굉장히 신났었겠죠. 하지만 공항에 발을 대는 순간 바로 체포됩니다. 혐의는 밀항, 그리고 살인과 사체 유기 및 훼손이었어요. 밀항죄는 맞죠. 그렇게 자수했으니까. 하지만 유정숙 남편의 살인 사건은 19년 전인 1996년에 일어났고 15년이 충분히 지났다는 겁니다. 공소시효가 끝났는데 그때의 혐의로 어떻게 체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죠. 형사소송법 제253조를 보면요, 범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국에 숨어 있었거나 중국에 계속 남아있다면 아마 이 사건은 해결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범인들은 15년의 공소시효 기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에 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오겠다는 계획이었던 거죠. 이렇게 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경찰에 체포될 때 주진우가 한 말이, 살인한 거 맞는데 이미 공소시효 지난 거라서 처벌 못한다, 이렇게 너무 당당하고 자신있게 말했거든요. 하지만 경찰이 형사소송법 253조를 말하자 갑자기 주진우가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밀항한 건 맞는데 1997년이 아니라 2014년에 밀항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공소시효 지나고 나서 밀항했다는 거죠. 보통이라면 경찰은 이 진술의 사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따로 했어야겠지만 이 사건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2014년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시점이에요. 그럼 굳이 밀항을 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 질문에 주진우가 대답하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스스로를 더 곤란하게 만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주진우는 1997년 1월 이후 국내 생활 흔적이 전혀 없었고요. 유정숙은 같은 1997년 이후 장기 실종자가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사망한 상태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97년 이후 국내에서 금융거래나 세금, 공과금 납부 기록이 전혀 없었던 거죠. 중국에서 자수할 때 진술한 내용대로 1997년에 밀항했다는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한국에 들어온 날부터 15년인 2030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벌이 가능한 거죠. 일반 장기 실종의 경우는 5년이 지나면 법적 사망 처리되고요. 자연재해나 특수 실종의 경우는 1년이 지나면 사망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종자가 사망이라고 처리되는 게 민법에서만이에요. 형법에선 그 사람의 시신이 발견돼 사체 검안서가 존재하거나 제대로 된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사체 검안서와 사망 진단서는 결국 같은 성격의 서류예요.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하지만 사망 원인에 따라 자연사나 병사면 사망 진단서, 그 외의 경우는 사체 검안서에 의사가 서명합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없는 상태에선 사망 처리된 상태라고 사망자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법 조항과 증거를 제시하니까 결국 주진우와 유정숙은 범행일체를 자백합니다. 주진우가 대구에서 유정숙의 남편을 살해하고 둘이 잠적했어요. 그 뒤로 한동안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경주랑 군산, 인천을 돌면서 숨어 산 거예요. 그러다 한 1년 정도 지나고 1998년 4월에 여권을 위조해 일본에 가서 4년간 도박사로 일하며 삽니다. 그러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검문 검색이 강화되자 6월에 중국으로 밀항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10년 정도 숨어 살았고 2012년이 되니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생각에 한국에 돌아갈 계획을 세웠던 거죠. 중국에서 먼저 모았던 돈을 한국에 보냅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갈 때 사용할 위조 여권을 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획보다 귀국이 3년 늦어지자 자수해서 강제 출국 당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겁니다. 중국 공안은 이들을 2달간 조사했어요. 미랑 사실을. 그래서 한국에 연락했고 한국 경찰이 신원 조회했더니 19년 전에 살인을 했던 주진우와 같이 사라진 유정숙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신원을 알게 되면서 체포가 가능했던 거예요. 결국 19년 만에 재판이 열립니다. 사건은 주진우의 단독 범행으로 드러났어요. 주진우는 살인과 사체유기, 훼손으로 22년, 유정숙은 밀항 혐의로만 2년을 받는데 항소했거든요. 하지만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끝나요. 이상하게도 공소시효가 있어서 해결이 된 사건이라는 거죠.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만약 공소시효가 없었다면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 없었겠죠. 계속 중국에 숨어 살았을 겁니다. 그럼 영구미제였을 거예요. 다행히 범인들이 멍청해가지고 생긴 일이었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이번 이야기는 공소시효가 있어서 해결된 1996년에 일어난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